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2권 강독 4장에 와 있고요. 4장은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소 주제는 페이지 200페이지입니다. 타인의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소주제는 이 4장에서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목표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목표라는 말을 들을 때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어떤 압박감을 받습니까? 어떤 의무감을 받습니까? 아니면 목표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뭔가 가슴이 설레고 뭔가 희망찬 꿈이 펼쳐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신이 나고 뭐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까? 저는 목표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거든요. 목표가 있긴 있죠. 없는 건 아닌데 그 목표를 강요당하는 걸 워낙 제가 싫어하는 성향이고 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목표라는 말이 그렇게 저한테 삶에서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은 없어요. 올라야 할 지점이 있으면 이 봉우리가 있겠죠. 이 봉우리에 오르는 길은 하나만 있진 않을 거 아닙니까? 다양한 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목표에 이르는 길이 정해져 있고 그 루트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되고 그 루트가 힘든데 견뎌야 되고 전 그거를 잘 못 견뎌요. 성향이 좀 그래요. 어릴 때부터 강요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근데 저도 어느새 그러한 것에 젖어들어서 제 자신을 많이 채찍질하고 견뎌야 된다, 이겨야 된다, 싸워야 된다, 버텨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이 길을 뒤치지 않고 이 길에서 뒤처지지 않고 쫓아가려고 무진장 애를 썼던 그런 시기도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여기서 벗어나면 그냥 낙오자가 된다고 생각했고 여기서 뒤처지면은 이거 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생각했고 다른 길을 갈 용기도 없고 그 다른 길은 화려하지도 않고 또 나를 안정되게 만들어주지도 않고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가게 만들었고 그러나 이 길을 가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지만 안 가면 또 안 됐고 뭐 이런 기분이었죠. 그래서 이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이 목표 역시도 마찬가지죠. 정말 내가 원해서 이것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한동안은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진로라는 말을 쓰잖아요. 진로라는 것은 한자로는 나아갈 진짜 길로자 길을 가는 거잖아요. 길을 가는 게 진로잖아요. 진로를 선택한다는 것은 이 길을 선택한다는 것인데 길을 선택하려면은 목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목표가 있을 때 이 현재 상태에서 목표 상태를 향해서 나가는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고 그 갈래길 중에 내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진로잖아요. 그래서 이 진로라는 것은 단지 진학을 의미하지 않잖아요. 진학을 포함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을 가든 안 가든 또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이 진로 고민은 끊이지 않는 이유가 계속 우리는 이 삶의 여정을 나가야 되는데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이거죠. 그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목표라는 것이죠. 목표 지점이 있을 때 우리는 방향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그러한 많은 목표들이 과연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가슴을 설레게 만들고 그 목표를 성취했을 때 내가 얼마나 뿌듯했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또 그 목표에 이르는 그 길은 또 그 과정은 얼마나 나를 즐겁게 만들어줬는지 그것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이 목표가 그러했느냐 과연 그 목표에 이르는 길이 그러했느냐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거기서 나의 대답이 노에 가깝다면 그것은 바로 타인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분투해왔던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트랜서핑은 말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너의 목표가 타인이 만들어준 그 목표가 너의 목표가 아니야. 그리고 너의 목표는 어딘가에
따로 존재해. 그리고 그것에 이르는 길은 이게 전부가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목표는 뭐와 관련이 있느냐? 행복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행복감. 많은 사람들은 이 목표를 달성을 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모든 과정을 희생을 하는 겁니다. 감내를 하는 거죠. 고통스럽지만 참는 거예요. 그날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과연 그 목표에 이르렀을 때 행복했냐는 거예요. 짧으면 몇 분, 길어야 하루 또는 일주일을 넘질 않아요. 예전에 신입 공무원 연수하는 그 분들을 강의한 적이 있는데 너무나 행복해합니다. 너무나 행복해요. 그 자체가 아주 싱그러운 에너지가 물씬 뿜어져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 에너지가 다 사라지고 마는 걸까요? 그 에너지를 왜 유지하지 못하는 걸까요? 원래 그런 걸까요? 당연한 걸까요,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나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을 하면은 아닌데요? 저는 그걸 하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그 꿈을 이룬 건데요?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죠. 그런데요, 타인의 목표가요, 진짜 내 목표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질서 안에 들어있을 때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것은 타인의 목표에 대한 그 특징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비추어 봤을 때 당신이 지금 추구하는 목표가 타인의 목표인지 아닌지 점검해 보시라. 그러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겁니다, 오늘. 그래서 그것을 비추어 봐서 타인의 목표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타인의 목표는 다 나쁜 겁니까? 이렇게 해야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지 그것으로 우리가 생활을 영위하고 돈을 더 벌어야지 우리가 그것으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이 펜듈럼이 가르쳐 준 거라니까요. 그거 가지고 뭐 따지고 반박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신념대로 사시면 된다고요. 그러나 트랜서핑 관점에서 냉정하게 말씀드리죠. 그렇게 해서 행복할 것 같죠. 행복감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순간 행복감이 있어요. 그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 행복감이며 과연 더 나은 단계로 내 인생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행복감으로 작용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마치 병으로 치면은 일시적인 증상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병이 다 나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잠시 증상을 죽여놓은 거예요. 증상을 죽인 거지 증상이 나아서 몸이 회복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런 주사를 맞는다니까요. 펜듈럼이 놔주는 주사를 맞아요. 그게 이제 대부분의 자기 개발에서 하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정신 차리자, 그래 이렇게 했어야지, 맞아 이러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설득하고 다독이잖아요.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냐면 타인의 목표에서 벗어나지 말고 이 목표를 향해서 너 잘 가고 있으니까 계속 열심히 가. 그래서 너 성공해야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 계속 그거를 주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간 약, 파란 약, 매트릭스의 영화에서 보듯이 여러분들이 현실의 눈을 아예 감고 살면 그냥 행복하게 살다 가요. 사실은 행복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일 괴로운 게 그거죠. 뭔가 이 주어진 냉정한 현실, 진실을 목도하게 될 때, 그때가 사실 되게 괴로운 순간에 직면하는 거죠. 차라리 보지 말고 몰랐으면 더 나았을 것을 하는 순간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더 나은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진실을 뿌리치지 말고 오히려 더 명확하게 바라보고 그럴 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탈출구가 열리게 되고 거기서 나오게 되면 이제는 온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인데요. 이제 그 과정이 우리가 이 트랜서핑을 얼마나 인식하고 현실에서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느냐, 이제 이런 차이가 될 텐데요. 그래서 트랜서핑이라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또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이러한 이 말하자면 그 영화 매트릭스에서 네오가 경험한 그러한 고뇌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말은 여러분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기보다는 또 다른 대안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이 열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자유를 향해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것이 괴로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넓은 것을 보셔야 돼요. 더 넓은 것을.
그래서 우선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만의 목표가 없다고 해서 이거 가지고 또 나는 왜 이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타인의 목표라고 해서 무조건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건데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타인의 목표가 있고 그 타인의 목표를 위해서 복무하면서 거기서 대출해주는 이자를 받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나쁜 것이 목표 자체가 없는 거죠. 목표를 상실한 상태, 아예. 이 두 가지 종류의 목표 상실 상태가 있습니다. 나만의 목표로 가려고 목표를 일시적으로 상실하는 상태가 있어요. 이거는 좋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아예 목표 자체가 없는 상태가 있어요. 이거는 안 좋은 상태예요. 이 상태는 무기력해져요. 무력감을 느끼고 그리고 열등감을 갖게 되고 자책을 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이때는 목표를 갖고 생활을 해야 됩니다. 타인의 목표를 갖더라도 목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나만의 목표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단계별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러한 목표 자체가 없는 상태, 길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 그리고 길을 찾을 힘도 없고 길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정보 자체도 없고 힘도 없고 기술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는 누가 끌어주는 대로 따라가서라도 타인의 목표를 성취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경험이 없으면 여기에 결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펜듈럼을 전면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 양날의 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목표를 무조건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은 거지. 이것은 나쁜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전면 부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갈 데가 없어요. 완전히 더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타인의 목표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그러나 거기에 노예가 돼서는 안 되고 타인의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면 타인의 목표를 위해서 복무를 하지만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잠들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로. 그게 바로 나만의 목표를 추구하는 거예요. 예, 이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타인의 목표를 잘 수행하고 있고 또 인정도 받고 있고 또 거기서 어느 정도 만족감도 얻고 있다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행복감을 누리고 만족감을 누리고 또 다른 도전 의식을 가지고 도전하긴 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허망한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잘 나갈 때 다음 단계를 상정하고 나가지 않으면 잘 나가지만 거기서 부메랑을 맞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치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리고 또는 그 전 단계, 내가 온전히 뭔가 이 생을 살면서 만족스럽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뿌듯한 경험을 하지 못하고 이랬다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기술들을 배우셔야 돼요. 이런 도우미를 통해서 산에 오르는 힘을 키우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좋으니까 일을 하셔야 됩니다. 나만의 목표를 찾을래 하고 일을 안 하면 안 되고 일을 하셔야 돼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대안이 있어서 나오는 학생들 있잖아요. 자퇴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요. 이 타인의 목표에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포기해버려서 물러나는 형태로 자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마음은 어때요? 환상에 사로잡히죠. 신기루에. 그래서 뭔가 여기서 벗어나면 나만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걸 만들어내죠. 나는 뭘 할래, 난 가수가 될래, 나는 뭐 음악을 할래, 뭐 작곡을 할래, 뭐 미용을 할래, 음식 요리를 할래.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게 다 변명이라는 거, 변명. 정말 자기 목표가 아니에요. 진짜 나만의 목표를 위해서 조직을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제도 교육을 벗어나도 전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후퇴를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집안에서 에너지만 계속 빨아먹으면서 무력해지는 거예요. 제도권 교육을 받는 것만도 못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대부분이 그렇다니까요, 사실은. 그래서 잘 판별을 해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홈스쿨링 하려다가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기루죠, 신기루.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도전할 힘이 없기 때문에 물러나는데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파란만장할 꿈을 꾸는데 그것은 그냥 꿈일 뿐이에요. 이게 현실 인식을 했어야 되는 거죠. 오히려 여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했던 장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인 우리도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직장을 다녀야 되는 상황에 처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나의 직장이냐 나의 목표가냐 이걸 따질 필요가 없이 직장을 다녀야 되는 거예요. 트랜서핑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다리를 불태우지 말아라. 네가 여기를 건너오려고 할 때 나만의 목표라고 네가 생각하는 곳을 건너려고 할 때 기존에 있던 것들을 불태우지 말아라. 돌아갈 길을 열어두고 갔다 와. 왜? 이것이 아닐 수도 있거든. 아직은 네가 그렇게 판단을 예민하게 해내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극단적으로 이걸 다 다리를 불사르고 갈래 하고 뛰쳐나오지 마. 나중에 후회할 수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단계별 접근, 내 위치를 파악하고 내 상황을 파악하고 내 성향을 파악하고 내 에너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게끔 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타인의 목표에 대해서 또 오해를 해서 다 때려치고 나만의 목표를 위해서 나올 거야 하는데 이것에 적응을 못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부적응이 더 심화되는 경우가 초래될 수 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대부분이 흔히 마음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그냥 엄한 대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더 폐쇄적인 집단에 갇혀버려서 더 쉽게 펜듈럼에 놀아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정상적인 학생은 공부를 하고 직장인은 일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조금씩 성취하고 나날이 나아지고 이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물러서려고 하지 말고 적응을 하려고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환상, 신기루만 커지고 이 신기루에 속아서 여러분들의 현실은 더 후퇴하게 된다. 이것을 이번 장에서 좀 더 제가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이제 책에 나온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타인의 목표의 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타인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우리는 지양해야 하고 나만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지향해야 되는가? 그것은 타인의 목표에는 결코 행복이 없다 이거예요. 왜 행복이 없느냐? 이것은 마치 그것과 같아요. 신기루와 같은 거죠. 그 두 갈래의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동경하고 꿈꾸고 가보고 싶었던 그곳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같이 갈 사람도 있어요. 자, 조건이 다 맞춰졌어요. 2주일간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여행 장소를 정하고 그리고 경로를 정하고 그리고 나서 마침내 표를 끊었어요. 내 손에 티켓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다 잡혔어요. 스케줄이. 자, 그리고 나서 그 일정까지 남은 기간 약 6개월. 그 6개월 동안 나는 마음이 어떨까요? 여행을 가야 행복할까요? 아니면 여행을 가기도 전에 나는 행복할까요? 그렇죠. 여행을 가기도 전에 나는 이미 마음이 쿵쾅쿵쾅 뜁니다. 생각만 하면 즐겁습니다. 그리고 가서 뭐 할까? 뭐 먹을까? 어디를 들릴까? 계속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만나면 나 얼마 있으면 거기 여행을 가게 되는데 나 이거 할 거거든. 그러면서 막 자문도 구하고 또 사람들한테 좀 자랑질도 하고 얼마나 신나요? 여행을 떠나기도 전에 이 사람은 이미 그 여행의 기분에 흥겨워하고 있습니다. 자, 여행을 가기 위해서 끄는 게 이 표란 말이에요. 근데 이 표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아직. 그리고 여행지라는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이미 도달한 것처럼 즐겁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여행이라는 거죠. 여행은 전형적인 나만의 목표죠. 물론 끌려가는 여행도 있긴 하죠. 그런데 여행이라는 것은 대부분 나만의 목표입니다. 내가 즐거워서,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원하니까 하는 거. 이게 여행이죠. 그래서 여행은 그 목적을 이루기도 전에 여행을 떠나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나는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여행을 가는 길은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비행기를 타러 공항을 가는 그 길. 그 길부터가 이제 새로운 거예요. 여행을 떠날 때 여러분 일상의 장면이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햇살도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소풍 갈 때는요. 햇빛이
남달라요. 그때는요. 하늘이 남달라요. 예, 모든 게 새롭단 말이에요. 여행을 갈 때와 올 때는. 이것과도 같다는 겁니다. 나만의 목표는 그 목표를 이루면 행복하다가 아니라는 거죠. 나만의 목표를 가지면 그 목표가 나에게 있는 것 자체가, 그것을 향해서 가는 과정 자체가 이미 나는 꽃길이고 이미 나는 행복이에요. 이미 나는 소풍을 가는 길이고 나는 매일이 잔치고 매일이 불금인 거예요. 이게 나만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만의 목표는요, 힘들지 않은 건 아닙니다. 여행으로 험지를 간다고 했을 때 힘이 들죠? 근데 재밌잖아요. 예, 그게 이제 나만의 목표는 힘들지 않은 게 아니라 힘들어도 힘들지 않다예요. 힘들지만 고통이 아니다. 힘들지만 괴로운 게 아니다. 이 힘든 게 나한테는 너무나 즐겁다. 이것이 나만의 목표를 가는 사람들의 마음이고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심리맨, 당신은 이렇게 나만의 목표를 찾는 그런 사람입니까? 이러한 여행 가는 기분으로 살고 있습니까?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래요. 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이렇게 살아왔고요. 저는 심리학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심리학을 할 생각만 해도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상상을 했던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많다니까요. 이 심리학과 관련한, 그리고 저의 그 일과 관련한 장면에서 그 상상을 한 그대로 그 장면을 이룬 것이 많이 있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 과정에서는 이제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되죠. 나중에 문득 생각해 보니까 맞아, 이것이 내가 옛날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인데 내가 그러고 있네. 이런 것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지가 않죠. 남들은 뭐 힘들지 않으세요? 뭐 좀 많이 에너지가 빠질 것 같은데 안 그러세요? 예,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이 나만의 목표라는 힘이죠, 이게. 그래서 이것을 찾는 것이 여러분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이것이 단지 직업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그냥 나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어느 곳을 향해서 일구어 갈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이가 50, 60이 되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시간 너머의 인생도 존재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시간이 끝나면, 죽음이라는 것을 맞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 생각하면 기분이 되게 이상하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면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내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조차도 없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가능할까요? 네,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목표는 단지 이 시간 안에서의 목표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너머에 여러분들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상정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나이가 얼마가 되었든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여전히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노선을 점검하고 재설정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길을 전환해서 이렇게 소풍길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러면 이 책에서 말하는 타인의 목표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타인의 목표는요, 첫 번째로 압박을 준다. 뭘로 압박감을 주죠? 의무감. 안 하면 안 돼. 해야만 돼. 당위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타인의 목표는. 내가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꺼이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타인의 목표는 호사와 특권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 이렇게 책에서는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펜듈럼의 스타를 떠올리시면 돼요. 항상 성공 신화라는 게 있죠. 이거 뭐 쉽게 접할 수 있죠. 우리가 미디어를 접하면. 펜듈럼을 통해서, 또는 펜듈럼이 선택한 스타들을 보여주면서 화려한 성공 사례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면서,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그러한 욕망, 갈망, 열망을 불러일으키죠. 뭐 좋게 말하면 동기부여라고 할 수 있는데, 나쁘게 말하면 신기루를 여러분들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타인의 목표조차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러한 것을 이룰 수 있는 기능을 갖추는 건 필요하지만 이런 신기루에 사로잡히지는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 타인의 목표는 특징이요, 매우 유혹적이다. 왜 유혹적이냐? 진입장벽이 높다. 타인의 목표일수록 진입장벽이 높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것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우월감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특권 의식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나는 이 어려운 장벽을 뛰어넘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단해. 내적 중요성을 팍팍 높여지죠. 그러한 유혹이 있죠. 펜듈럼이 주는 특히 조직이나 모임이 이런 계급화를 시키죠. 계급화시켜서 체계화시켜서 진입장벽을 높여서 단계별로 진입하게 만들죠. 그래서 상위 단계에 있는 사람이 하위 단계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계급화를 시켜요. 부지불식 간에. 그래서 여기에 도전하게끔 만드는 거죠. 나도 요 앞선 사람을 쫓아가야지. 그리고 앞선 사람은 나는 이들보다는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 그래서 펜듈럼을 잘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나 항상 후폭풍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번째 타인의 목표의 특징은요. 강요. 여기서 강요는 뭐냐면 자꾸 간섭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밀어내는 거죠. 계속. 이 압박 의무는 스스로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거라면 이 강요는 타인에 의해서 압력을 받는 거예요. 너 이러면 안 되지. 지금 정신을 차려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응? 계속. 예.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예. 예전에 대학교 때 한참 그 피라미드 아시죠? 그 불법 다단계라고 하는 곳인데 한참 그게 유행했던 때가 있었어요. 젊은 특히 대학생들 사이에서 아주 제 가까운 후배가 이 피라미드 단체에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까맣게 몰랐죠. 비밀로 하고 있었으니까 그 친구가. 근데 어느 날 방학 때 선배 알바하지 않으실래요? 이러면서 접근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뭐 특별히 안 할 이유는 없고 뭐 조건이 괜찮다고 하니까 한번 알아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뭐 이렇게 못 믿을 만한 후배도 아니고 해서 쫓아갔는데 어떤 건물에 들어가더니 문이 이렇게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기 아니네 하면서 다른 데로 가는데 그 순간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 순간의 직감이 뭔가가 이상하다. 그래서 일단 쫓아갔는데 교육장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저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알바에 대해서 소개를 하니까 교육을 오늘 하루 종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교육을 받고 그때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부터 진짜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데 네, 이 다단계 강사들이 강사라고 해봐야 뭐 또래죠, 또래. 아니면 더 나이가 어린 뭐 친구들이 나타나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이 건물 앞에서부터 아주 비싼 차들, 외제차들을 탁 호사롭게 이렇게 주차를 해놓고 강사들은 그냥 뭐 삐까번쩍하게 차림을 하고 들어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돈 얘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을 벌어야 된다. 이 세상은 기득권을 가져야 된다. 근데 기득권이 뭐냐? 돈에서 온다. 그럼 돈 어떻게 벌 거냐? 열심히 노력해서 돈 못 번다. 나처럼 해봐라. 나 이렇게 돈 벌었다. 너도 될 수 있다. 어렵지 않다.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다. 뭐 이거예요. 요약을 하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엄청난 조직적으로 이제 펜듈럼을 강화를 시키죠. 예, 뒤에 좌석에 보면은 나를 초대한 그 후배도 앉아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나 같은 초짜들,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초대한 사람들, 이제 그 조직원이죠, 일종의. 그 조직원들이 바람잡이를 하는 거예요. 처음 온 사람처럼 막 고개 끄덕거리고 막 이러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분위기를 펜듈럼을 일으키기 위한 작업이죠. 그리고 나서 끊임없이 쪽지를 주고받습니다. 뭐예요? 데리고 온 사람의 상태를 계속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상급자랑 그리고 이 메인에 가면 이제 중간 관리자가 있죠. 중간 관리자는 그 정보를 수집하면서 또 지시를 하고 그래서 될성 싶은 사람은 중간에 따로 불러서 면담을 하고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따로 시간 내서 얘기해야 돼요. 여기에 굉장히 아주 그냥 뭐 소설책 한 권이 나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이 정도만 얘기하고요. 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걸 제가 이제 알아차렸어요. 제가 눈치가 좀 빠르거든요. 알아차려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놈의 호기심 때문에 나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호기심 때문에 조금만 더 하면서 그 수뇌부까지 가서 한번 알아보자 막 이런 생각에 이 단체 조직이 뭔지 알면서도 그냥 연기를 한 거죠, 일종의. 그래서 그 중간 관리자에게 면담이 결국은 들어오더라고요. 굉장히 빨리 들어왔어요. 아주 우수한 인재라고 생각한 모양이죠. 근데 이제 중간 관리자가 딱 불러서 면담을 하는데 그때 정신이 이제 번쩍 들더라고요. 지금 내가 여기서 나오지 못하면
난 좀 위험해지겠다. 그 직감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로 이제 이 후배한테 얘기를 했죠. 예, 나는 여기에 이제 마음이 없다. 그리고 네가 얘기하는 게 뭔지 안다, 이제. 그랬더니 이제 예상했던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막. 이 친구 후배와 바짝 붙어 다니는 바로 위 상급자죠. 그 젊은 남자애가 있어요. 걔가 탁 이제 따라 붙더니만 이제 차 한잔 하자 그러면서 붙었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하는 얘기를 보면서 그게 떠오른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다가. 엄청 자기가 무슨 대단한 기득권을 가졌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불이 아직 덜 붙었어. 불이 붙었으면은 네가 이러고 있진 않을 텐데. 이건 불이 붙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보고 굉장히 딱하다는 듯한 느낌을 갖고 굉장히 압박을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점점 강도가 세지더라고요. 제가 나갈 거를 생각하니까 못 나가게 하는 조직적인 압박이 들어오는데, 야, 그래서 이제 그 나간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에피소드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무튼 불이 덜 붙었구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얼마나 그 당시에 느끼기에 제가 느꼈을 때는 좀 가짜않게 느껴진 거죠. 그 말을 하는 게. 왜냐면은 그건 불이 붙은 게 아니라 완전히 신기루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말들에 주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펜듈럼이 타인의 목표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말들이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해요. 뭘까요?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이게 아니면 안 돼.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이런 불안감을 조성하는 말을 해요. 그리고 자기 말을 들으면 뭔가 당장에 인생에 꽃이 필 것 같아. 그러니까 날 믿고 따라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사입이에요, 사입이. 나 아니면 안 돼. 나만 믿고 따라와. 책임 못 져요, 여러분.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예.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한단 말이에요. 강요를 하고. 네, 이 타인의 목표가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에 들어가면요, 거절하기가 어려워요. 상황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타인의 목표는요,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봉사한다. 봉사. 여러분, 봉사를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 눈먼 봉사가 봉사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진짜 자원봉사라면 여러분들 기꺼이 하셔도 좋습니다. 진짜 자원봉사는 하십시오. 진짜 자원봉사는 행복하다니까요. 소풍길이라니까요. 진짜 자원봉사는. 그런데 자원봉사를 해야 되니까 하는 자원봉사는 자원봉사가 아니죠. 자꾸 여러분들을 속이고 올가매게 해요. 뭘로요? 선한 걸로요. 이 선한 걸로 여러분들이 옥죄어지면요, 묶이게 되면요, 여러분들 굉장히 삶이 피로해집니다. 그리고 이거 벗어나는 거는요, 악을 깨고 나오는 것보다 선을 깨고 나오는 게 더 힘들어요. 악을 깨고 나오면 잘했어 그러는데, 선을 깨고 나오면 아, 저 사람 너무 비양심적인 것 같아, 이기적인 것 같아, 이런 비난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선의 굴레에 휩싸이는 게 악에 휩싸인 것보다 더 힘들 수가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젊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막 살았던 사람보다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살기가 더 힘들어요. 여섯 번째 타인의 목표의 특징은요, 불편감. 말은 좋다니까요. 그 얘기대로 하면 진짜 인생이 술술 풀린다니까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게 사기도 아니라니까요. 심지어는 그 조직, 그 단체가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불편해. 네, 이상하게 불편해. 그러면 그것은 타인의 목표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옷도 내 옷이 아니면 불편하죠. 나에게 안 맞으면 불편한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인삼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한의학적으로 인삼을 먹으면 안 돼요. 태열기가 있어가지고 인삼을 먹으면 오히려 그 부작용이 막 생기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들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또 그래요. 그래서 인삼은 잘 안 먹어요. 좋아하지도 않고. 그런 것과 같아요. 인삼 좋죠. 몸에 좋죠. 그러나 안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이롭고 좋아도 나한테 불편하면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요. 왜요? 그 사람들은 좋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좋다고 하고, 그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좋다고 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아주 유수한 대학교에 이과의 어느 학과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뭐 거기 나와서 나름대로 잘 살아요. 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 직장에서 잘 살아요. 그런데 30대가 됐을 때 수능을 다시 봐요. 30대에 수능을 다시 봐요. 의대를 가기 위해서. 의대 공부 또 오죽합니까?
근데 30대에 의대 공부를 다시 시작해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거기에 쏟죠. 거의 30대가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결과가 어떨까요? 무진장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의대를 가서 공부하는 것도 행복해했죠. 이게 바로 자신의 목표를 찾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타인의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의 요지는 그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타인의 목표보다는 나만의 목표가 좋습니다. 그러나 나만의 목표를 찾아야겠다고 타인의 목표를 부정하고 무시하고 경시하지 마십시오. 타인의 목표조차도 이룰 만한 기술과 힘이 없는 사람은 결코 나만의 목표를 찾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러니 타인의 목표에 잘 기능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만 타인의 목표가 내 목표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타인의 목표가 아무리 나를 만족시키고 일순간 행복을 준다고 해도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나만의 목표를 찾기 위해서 문을 열어라.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어느 지점에 있는지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맞는 것을 해주시면 결국엔 여기에 갈 수가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타인의 목표에 있다 하더라도 나만의 목표를 상정을 하시고 있다라는 전제를 여러분들이 먼저 선언을 하셔야 길이 열리니까 그렇게 나만의 목표는 있고 나는 나만의 목표를 향해 가고 있고 나만의 목표는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시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매몰되지 않으면서 나만의 목표를 더 빨리 찾아 나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풍길을 찾아 나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소풍길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응원해 주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시청해 주시고 따라오는 것 자체로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고 여러분들의 현실에서 잠들지 마시고 열심히 기능하시면서 깨어있는 상태로 계속 더 넓은 곳을 향해서 진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